안녕하세요. 팬아트장이 팬장입니다. 오늘부터 일러스트에 스토리를 더하는 컨텐츠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일러스트에 요리이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 이름은 츠기쿠니 요리이치. 그에게 붙어있는 이명은 많이 있습니다. 시작의 호흡 검사, 태양의 호흡 사용자, 신들의 총애를 받는 남자, 이 세상 섭리에 벗어난 자 등등 듣기만 해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 기칼 세계관 최강자입니다. 그런 남자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시간을 좀 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요리이치는 한 남자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탄지로의 먼 조상인 스미요시였습니다. 둘의 인연은 역시 기칼 세계관답게 오니 때문이었는데요. 스미요시 가족이 오니에게 습격당하던 찰나 요리이치가 구해줬고, 그로 인해 요리이치와 탄지로 가문과의 인연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튼 이야기로 넘어가 요리이치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었고, 생각난 것이 스미요시네 가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요리이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리이치는 사무라이들이 판을 치던 전국시대의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당시 쌍둥이는 후계자 문제가 될 수 있어 불길하게 여기던 시대였죠. 거기에 더해 요리이치는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귀칼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소수의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 수련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반점에 대한 걸 몰랐던 사람들은 그저 기분 나쁜 멍자국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요리이치를 더욱 기분 나쁘게 보았습니다. 때문에 형 미치카츠는 후계자로서 그에 걸맞는 생활을 하고, 동생 요리이치는 있는 듯 없는 듯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요리이치는 딱히 불만도 없었고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아버지와 달리 편견 없이 두 형제를 사랑했던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은 분이셨고 매일 이 세상에서 싸움이 사라지길 기도하셨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말이 없던 요리이치가 귀가 들리지 않는 줄 알고 태양신에게 귀가 들리도록 빌며 부적을 주기도 하셨죠. 이 귀걸이는 훗날 스미요시에게 전달되고 탄지로 집안의 가보가 됩니다. 무튼 요리이치가 사랑하는 두 번째 인물은 쌍둥이 형 미치카츠였습니다. 형 미치카츠는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요리이치를 신경 써줬고, 차별하는 아버지로부터 요리이치를 지키다 대신 맞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부은 얼굴로 찾아와 또 아버지가 때린다면 이 피리를 불라고, 그럼 자신이 달려와 아버지를 막아주겠다며 직접 만든 피리를 선물해주는 등 형의 사랑을 알 수 있었죠. 여담인데 코쿠시보의 과거 기억엔 이런 내용이 없는 걸로 보아 어릴 적엔 요리이치를 사랑했지만 후에 질투심에 사로잡혀 과거 좋았던 기억들이 전부 왜곡된 게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요리이치는 그 후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형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후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요리이치가 갑자기 집을 나가게 된 이유는 자신의 재능 때문에 후계 문제로 형 미치카츠에게 폐를 끼칠까봐 집을 스스로 나간 것이었죠. 그렇게 집을 나간 요리이치는 유행병으로 가족을 잃은 우타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 가족이 없던 요리이치와 우타는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되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둘은 당연히 부부가 되었죠. 또 요리이치와 우타 사이에 아이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타의 출산일이 다가와 요리이치는 산파를 부르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가던 길 불가피한 일들이 생겨 시간이 지체되어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신도 야속하시지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요리이치가 조금만 일찍 집에 돌아왔다면 분명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야속하게도 요리이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갔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우타와 뱃속의 아이는 오니에 의해 살해된 것이었죠. 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요리이치는 몇 날 며칠 동안 멍하니 죽은 아내 우타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요리이치의 꿈은 크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조용히 살고 싶었고, 그저 작은 집에서 이불을 나란히 깔고 잠드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손을 뻗으면 금방 닿는 거리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꿈조차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니가 존재하는 한. 그 후 요리이치는 오니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요리이치는 이미 존재하던 오니 사냥꾼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호흡법을 알려주었고, 귀살 때는 요리이치 덕분에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시기에 요리이치의 형 미치카츠도 오니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요리이치는 오니의 시조 키부츠지 무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요리이치는 무장을 보자마자 자신이 특별하고 강하게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 남자를 죽이기 위함임을 운명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자는 썰립니다. 최초의 오니이고 오니의 왕이고 뭐든 간에 섭리에 벗어난 요리이치를 이길 순 없었죠. 때문에 무자는 몸을 1800조각으로 나눠 튑니다. 요리이치의 말로는 그 자리에서 1500조각 정도 베어 없앴는데 나머지 조각은 놓치게 돼 결과적으로는 무자를 죽이지 못합니다. 여담으로 이후 무자는 요리이치가 두려워 요리이치가 자연사할 때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튼 요리이치는 무장과의 전투 후 형 미치카츠가 오니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요리이치는 재판을 받게 되죠. 죄목으로는 무잔을 죽이지 못한 죄, 타마요를 놓아준 죄, 형이 오니가 된 죄를 물어 자결하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니 사냥꾼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독자 입장에선 좀 답답하고 짜증나는 부분이지만 좀 알아보니까 미치카츠가 오니가 되면서 무잔한테 당대 우부야시키 당주의 목을 들고 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다면 6살에 새롭게 당주가 된 우부야시키는 아버지의 원수인 미치카츠를 기살대에 데려온 요리이치가 충분히 미웠을 텐데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할복시키지 않고 추방으로 그친 걸로 봐선 역시 어려도 우부야시키네요. 무튼 이렇게 요리이치의 과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야기를 마친 요리이치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며 비관합니다. 자신이 무잔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오니들은 더 많이 생겨날 거고 그 오니들로 인해 자신처럼 평범한 꿈조차 이루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며 굉장히 슬퍼합니다. 요리이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스미요시는 요리이치의 절망과 슬픔을 어떻게 위로할지 몰라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죠. 그저 잠시의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스미요시의 딸 스미레가 요리이치에게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리이치는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스미레를 안아줍니다. 그러자 기분이 좋은지 스미레는 활짝 웃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요리이치는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요리이치는 왜 눈물이 났을까요? 요리이치는 이 순수하고 따뜻함에 눈물이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요리이치는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은 자신이 자리를 잠시 비우자 살해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님은 인간으로서 죽고 증오하는 오니로서 살게 되죠. 또 자신의 원수를 눈앞에서 놓치게 되었고 생사를 함께한 동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쫓겨나게 됩니다. 강한 힘을, 강한 기술을 가졌지만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요리이치. 마음이 닳고 닳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덤덤하게 마음을 죽이며 살고 있었는데 잊고 있던 자신을 향한 순수한 따뜻함에 지금껏 억지로 죽여놨던 모든 감정들이 복받쳐 오른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또 자신이 구한 생명이 이렇게 따뜻한 웃음을 짓는 것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오니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몇십 년 후 코쿠시보우가 요리이치를 보고 검기가 전혀 노쇠하지 않았고 전성기 그대로라고 하는 걸 보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니 사냥을 해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무튼 요리이치는 스미요시 내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아내 우타의 무덤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타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요리이치 이야기에 일러스트로 스토리를 더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일러스트는 석양이 질 때 우타의 무덤을 바라보는 요리이치로 만들었고 일러를 다 만들고 나서 그냥 그리는 과정을 보여주기엔 좀 아쉬워서 이렇게 요리이치 내용을 추가해봤습니다. 또 하는 김에 그냥 요리이치 스토리만 보여주기보단 다른 분들과 차별을 좀 두려고 상상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봤어요. 뭔가 이랬지 않았을까 싶은. 아무튼 재밌게 시청해주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따뜻한 미소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팬아트장이 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